정말 잘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뒷공간에 패스가 들어갔는데 빠른 스피드로 김민재가 이 사이드 풋백에까지 압박을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김민재가 슈퍼 태클을 보여줍니다. 완전하게 깔끔한 슬라이딩 태클을 통해서 골킥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죠. 김민재가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이 바이에른 뮌헨 밴드를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소리 치라고. 왜냐하면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기라시를 띄워줬잖아요. 근데 김민재가 이날 수비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밴드를 향해서 호응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죠. 슈투트가르트 별거 아니라고, 완전 나한테 찢겨진다고. 우리 김민재 어제 슈투트가르트가 여러분 준비해온 전술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통해서 김민재 선수를 좀 더 밖으로 끌어내서 이 공간에서 기라시가 좀 더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뭔가 장면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감독의 전술을 좀 볼 수가 있었죠. 근데 아쉽게도 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요 수비벽이 너무 두터운 나머지 이 공략법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현재 지금 사이드에서 공을 잡고 있는 미드필더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있는 선수한테 공을 넣어주게 되고, 김민재가 중앙에서 본인이 효리로 있다가 사이드에 공이 들어가자마자 빠르게 반응을 하면서 압박을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 타이밍을 조금은 늦추게 되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완벽하게 압박에 성공해내는데, 아쉽게도 이 공이 뒤로 흘러서 여기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나타나면서 볼을 다시 클리어링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도 또다시 하프 스페이스를 운다브가 공략하기 위해서 침투를 가져가고 있고 앞에다가 패스를 넣어주는데, 여기서도 김민재가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운다브 쪽으로 압박을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처음에 이제 게이로한테 어제 좋았던 거는 킴미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던 게, 킴미랑 고레츠카가 나왔을 때는 하프 스페이스에 딱 들어가는 것들을 따라가 주질 않았었어요. 근데 어제 팔로세비치나 게이로는 이렇게 들어가는 선수들을 본인들이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기서 제껴졌는데, 그 다음 수비수인 김민재가 공을 완벽하게 클리어링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기라시, 어제 기라시는 여러분 죽어났습니다. 누구한테? 김민재한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미드필드에서 스크린 플레이를 하러 나오는 기라시한테 패스를 넣어주게 되는데, 김민재가 바로 반응을 해서 지금 기라시를 물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볼이 김민재한테 완벽하게 커팅을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볼에서도 김민재가 상당히 엄청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요 크로스 경합이 올 때마다 기라시랑 김민재가 붙어 있었는데 항상 김민재가 한 발 앞서면서 요 공중볼 경합에서도 기라시를 완벽하게 압도해내는 모습들이 볼 수 있지 않았나. 다음 장면에서도 딱 킥을 넣어주고 있는데 요 사이드로 연결돼서 다시 한번 운다브가 공을 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이드 백에 있던 선수가 운다브랑 원투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침투를 가져가는데, 김민재가 더 빠르게 반응을 해서 요 선수가 볼에 도달하기 전에 김민재가 먼저 볼을 선점하면서 커버링을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슈투트가르트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하겠다는 이 전술적인 컨셉은 좋았으나 김민재랑 우파메카노를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요 전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선수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면은 완벽하게 상대를 공략할 수 없다라는 게 좀 느껴지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이 확실하게 끝까지 공을 등지면서 골킥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요 다음 장면에서 이제 노이어가 김민재 선수한테 박수를 쳐줍니다. 노이어가 김민재랑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제 이거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경기 전반전에 선제골을 득점할 수 있었던 장면인데, 아쉽게도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 선제골이 취소가 됐던 장면입니다. 팔로세비치가 어제는 이제 킴미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요 선수가 킥을 전담해서 차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김민재가 지금 침투를 막 가져가고 있는데 팔로세비치가 프리킥을 팍 차줍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정말 타점 높게 점프를 쑥 해가지고 헤딩 싸움에서 이겨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멋진 헤더골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아쉽게도 여기서 세레머니까지 다 하고 났는데 이 오프사이드 반자동 기계가 작동을 합니다. 분데스리가에는. 그렇게 되면서 김민재의 골에 옵사이드 판정을 내리게 되는 심판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김민재가 여기서도 상대편 뒷공간을 침투하고 있는 사이드 풀백이 정말 잘 침투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타이밍에 뒷공간에 패스가 들어갔는데, 빠른 스피드로 김민재가 이 사이드 풀백에까지 압박을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김민재가 슈퍼 태클을 보여줍니다.
완전하게 깔끔한 슬라이딩 태클을 통해서 골킥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이제 어제 하이라이트죠. 김민재가 지금 현재 뒤에 있는 이 바이에른 뮌헨 팬들을 보면서 환호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소리 치라고. 왜냐하면 슈투트가르트도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 매스컴에서 계속해서 기라시를 띄워줬잖아요. 근데 김민재가 이날 수비력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팬들을 향해서 호응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죠. 슈투트가르트 별거 아니라고. 완전 나한테 찢겨진다고.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제 후방에서부터 전방으로 쭉 공을 길게 차고 난 뒤에 김민재랑 운다브가 다시 한번 경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영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공중볼이 왔을 때 운다브가 일단 1차적으로 김민재를 스크린을 했어요. 근데 김민재가 운다브랑 부딪혀주지 않고 오로지 김민재는 볼을 타겟으로 공만 완벽하게 왼발로 툭 건드려내면서 공을 뺏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걷어낸 공이 팔로세비치까지 정확하게 연결이 됐죠. 그래서 운다브도 어제 짜게지고 기라시도 짜게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다음 장면도 이제 미드필드에서 기라시한테 공을 쭉 넣어주게 되고요. 기라시가 논스톱으로 본인에게 온 공을 운다브한테 돌려치게 되고 더 빠르게 김민재가 공에 반응을 하면서 이 공도 깔끔하게 인터셉트를 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힘이면 힘, 스피드면 스피드, 모든 면에서 운다브랑 기라시를 압도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슈투트가르트의 이 공격 라인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 우파메카노랑 김민재가 주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얘네들이 전방 압박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운다브랑 기라시 보고 공을 툭툭 찍어 놓더라고요. 근데 툭툭 찍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 등장을 하죠. 기라시가 지금 볼을 받기 위해서 볼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지 형이 더 빠르게 피지컬로 상대방을 묻어버리게 되고요. 요 공이 지금 전방에 서 있는 토마스 밀러한테까지 한 번에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토마스 밀러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편 수비 라인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이 공이 토마스 밀러한테까지 연결이 되어서 밀러가 앞으로 치면서 슈팅까지 가져가게 되고 팀의 두 번째 골을 밀러가 넣게 되는데, 아쉽게도 세레머니 다 하고 난 뒤에 이게 이제 업사이드 판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밀러도 김민재가 이 공을 끊어내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멍 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이거는 이제 김민재가 첫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던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프리킥이 났고 김민재가 지금 공중볼 경합을 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어제 좀 매력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미넨이 세트피스가 날 때마다 뭐 우파메카노나 해리케인을 타점으로 크로스를 올리기보다는 거의 죄다 김민재 타점으로 크로스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런 말을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김민재가 진짜 최고의 수비수가 되기 위해서는 득점력이 좀 올라와야 되고 이 세트피스에서 상당히 머리로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를 타겟으로 공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김민재가 지금 더 높이 솟구쳐 올라서 상대편 수비수보다 한 발 더 위에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헤딩볼로 연결해준 공을 이제 해리케인이 퐁당퐁당 어시스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김민재가 완벽하게 상대편보다 머리 하나 위에서 헤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해리케인이 정말 좋은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공들이 자기한테 올 거를 해리케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해리케인은 정말 좋은 위치에서 김민재의 토스하는 공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에 해리케인이 정말 깔끔한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면서 자기의 두 번째 골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김민재가 첫 골을 넣었던 장면인데, 여기서 이제 팔로세비치가 어제 정말 김민재 선수한테 많은 공들을, 양질의 공들을 많이 올려줬어요. 여기서도 팔로세비치가 코너킥을 올리게 되는데, 김민재가 이미 문전에서부터 여러분 들어가는 이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매섭죠. 상대를 떨어뜨려 놓고 안쪽으로 자르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김민재를 볼 수가 있고, 요 공이 올라왔을 때 지금은 좀 높은 점프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자기를 맨막해 하고 있는 수비수를 완벽하게 몸싸움에서 이겨내게 되고 더 좋은 자리에서 헤딩을 하게 되고 자기의 시즌 첫 골을 넣게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 김민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투엘도 조금은 놀랬던 것 같아요. 민재가 오늘 공중볼 싸움이 상당히 잘 되구나, 민재 헤딩 잘하는데 표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리플레이 장면을 돌려보면은 어쨌든 상대편 수비수보다는 좀 더 높은 타점에서 헤더를 찍어 누르는 모습의 김민재를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김민재가 진짜 시즌 중에 이러한 세트피스에서 자기
자기가 헤더골로라도 한 시즌에 막 5골, 6골 이렇게 만들어내고 가끔 중거리포로 한 2-3골 더 만들어내고 한 이번 시즌 한 7, 8골만 이렇게 넣어줘도 진짜 김민재가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도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 찬스가 나서 쭉 킥을 올려주게 되고 역시나 안쪽에는 김민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킥이 왔을 때 공중볼은 당연히 김민재가 머리로 걷어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뒤에 클리어링을 완벽하게 해내는 김민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어제 이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들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게 공을 클리어링 해내고 난 뒤에 김민재가 뒤에서 기라시보다 서 있는 게 아니라 딱 라인업 해가지고 우파메카노, 김민재, 그 다음에 알폰소까지 딱 해가지고 라인을 다시 한번 빠르게 재정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후방에서부터 전방에 있는 기라시를 향해서 정말 좋은 양질의 볼을 쭉 넣어주게 되는데 이 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바로 김민재가 나타난다. 그냥 와서 힘으로 상대편을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라시는 여기서도 공을 잃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리고 완벽하게 우파메카노가 그 다음 백패스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골키퍼 노이어한테까지 안전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자, 일단은 김민재는 어제 골도 넣었고요. 어시스트도 했고 그리고 기라시까지도 완벽하게 막아냈어요. 근데 어제 기라시를 보면서 좀 느끼는 거는 기라시는 충분히 좋은 공격수인 건 맞는데 세계에서 제일 강한 수비수죠. 김민재, 우파메카노 요 듀오를 기라시가 완벽하게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라시를 바라보는 이 스카우터들의 관점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김민재랑 우파메카노가 넘사로 수비를 잘하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라시가 이 두 선수를 못 뚫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라시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공중볼에서 자신의 강점을 나타내주고 있고 공중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 뒷공간 커버링 능력 그리고 스피드 그 다음에 인터셉트 능력 이런 것들까지도 김민재가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김민재 너무 기대가 되고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8강전이나 4강전에서 진짜 뮌헨의 김민재와 파리 생제르맹의 음바페랑 이강인이 만나는 그림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강인과 음바페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는 하고 그리고 뮌헨의 이 미드필더 라인 킴미랑 고레츠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 뭐 킴미는 어네피가 떴다라는 말들이 지금 해서 현지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에이전트를 현재 고용을 해서 새로운 팀을 찾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흘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킴미는 좋은 선수인 거는 맞는데 어제 그냥 이 슈투트가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약한 팀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슈투트가르트를 상대로 이 유망주 선수 중 하나인 팔로세비치가 해주는 활약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차라리 킴미를 내보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킴미를 제값에 좋은 가격에 팔고 그리고 또 다른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을 좀 나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민재가 이번 시즌에 더도 말고 한 6골에서 7골, 한 8골 정도만 뭐 리그에서 넣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번 시즌 김민재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한 단계 스텝업이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